네, 이번 시간에는 정물 소묘 자연물 개체 오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오이는 좀 길쭉하고요. 기본 도형이 이제 원기둥이 눕혀 있는 물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쪽에 이제 오이 쪽 어두운 색이 좀 진한 색깔이 있고요. 일로 갈수록 좀 연한 색깔이 있는데 오이 같은 경우는 그린 순서가 이제 형태를 잡고, 형태는 크게 어렵진 않겠죠. 형태를 잡고 색깔들이 구별이 있어요. 일단은 뭐 명암, 뭐 덩어리에 대한 밝고 중간 어둠도 있겠지만 그걸 하기 전에 연한 색깔과 진한 색깔을 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명암을 구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이를 보시면 여기 색깔이 진한 색깔이 있지만 이 진한 색깔에서도 윗면은 좀 밝겠죠. 같은 색깔인 경우는 당연히 위쪽은 좀 밝고 또 빛이 받으니까 또 안 받는 아래쪽은 좀 어둡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때는 빛을 받는 윗면과 어두운 면에 대한 그런 이제 명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번 이 오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잡을 때 일단 아주 자잘한 굴곡들이 있겠지만 좀 우리가 단순하게 일단 직선으로 좀 봐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일단 직선으로 봐주고 직선에서 좀 변화를 주는 거죠. 연필은 종이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밀착한다는 느낌. 연필이 종이 위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탄다는 느낌 있잖아요. 쫙 밀착이 되면서 미끄러지듯이 좀 일정한 힘으로 미끄러지듯이 그런 식으로 연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단순하게 형태들을 여기 형태 잡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물이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나가는 거는 크게 어색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크게 나가는 거는 그냥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인공물이나 뭐 캔이나 뭐 이런 것들 딱 정확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형태가 나가면 좀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자연물들은 조금씩 오이마다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고 그리기 때문에 좀 똑같이 그리려고 애는 써야 되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똑같게끔 그린다기보다 똑같게끔 느껴지게끔 그리는 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오이 이렇게 느껴지면 상관없겠죠. 빛은 좀 위쪽에서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하면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이제 지겠네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암은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이제 빛을 설정해서 그리는 거니까 빛이 한 3분의 1 정도가 어둠일 때 그때 이제 가장 빛의 느낌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둠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잡긴 하는데요. 일단 이 정도가 이제 명암이 되겠죠. 그림자하고 여기는 어둡다. 명암 구별을 하는데 형태를 잡고 명암 구별을 먼저 해도 되고요. 이제 색깔 구별을 좀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리고 바닥하고 그림자하고 닿았을 때는 물론 이제 그림자 쪽이 이제 더 어둡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좀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형태를 잡고 명암을 살짝 구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오이의 그 어두운 색깔들을 먼저 구별하도록 할게요. 오이가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들이 있는데 이 오이가 이제 똑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윗면이 좀 밝겠죠. 그럼 일단 밝은 색깔로 다 일단은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어두운 데는 좀 더 어둡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색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연필을 사용할 때는 연필을 종이에 밀착시킨 상태 내에서 그 연필 띄지 않고요. 밀착시키는 일정한 힘으로 칠한다는 생각으로 연필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사실 연필을 사용하는 그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그림 다른 것들을 다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정물들을 다 공부를 안 해도 그려보지 않아도 연필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면 내가 원하는 색감의 톤을 내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전자 그리는 방법, 이런 거 그리는 방법, 캔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보다도 한 가지를 제대로 그림을 그릴 때 완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톤에 대한 감을 빨리 익히시는 게 그림 빨리 느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연필 사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연필을 어떻게 사용하고 밝은 톤, 어두운 톤, 그리고 연필을 어떻게 사용할 때 톤이 잘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연필을 사용할 때 연필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으면 교정 같은 거를 빨리빨리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정말 빨리 느는 게 느껴져요. 학생 스스로가 밝은 톤을 밝은 톤을 내려고 했는데 밝은 톤이 나오고, 어두운 톤을 내려고 했는데 어두운 톤이 나오면 그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의 형태도 잘 나오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필질을 할 때 제가 이제 일단 가로선을 좀 많이 썼잖아요. 가로선을 썼는데 연필은 여러 방향으로 중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한쪽 방향으로 쓰게 되면은 연필의 그런 방향성 때문에 좀 불안해요. 색감이 움직이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겹치게 되면은 딱 붙어 있는 색감으로 느껴져서, 고정된 색감으로 느껴져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색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세로선도 써주고, 물론 색감도 잘 쌓이게 되겠죠. 여러 방향으로 겹치게 되면. 지금 제가 색칠하는 부분은 명암 색칠한다기보다 좀 여러 가지 색깔, 그 오이의 그런 진한 녹색깔에 대한 기본 색감들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색깔들을 구별하면서 이제 물론 어두운 부분도 이제 자동으로 연결돼서 이제 구별할게요. 그러니까 기본 색감과 명암 그 부분들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에 막 무늬들이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관찰하면 그 오이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관찰해서 그린다면은 그거는 진짜 오늘 하루 계속 하루 종일 그려야 될 거예요. 아마. 저런 무늬가 저런 느낌으로 있구나. 저런 식의 느낌과 규칙으로 있구나라고 그런 감을 잡고, 그런 느낌을 제가 무늬를 임의로 비슷하게 주면 되는 거죠. 오이 10개 갖다 놔도 그 10개의 무늬가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하고 바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물론 이쪽이 어두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이의 이제 굴곡들을 보면서 여기 바닥하고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항상 반사광보다는 이제 그림자가 어두우니까 이쪽을 이제 어둡게 해주는 거죠. 형태가 보이는 거는 어느 한쪽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색깔 차이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외곽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이제 그림이 이제 눈이
선명하게 이제 그 형태가 눈에 들어오겠죠. 오이의 외곽에도 약간 굴곡이 있어서 이렇게 형태를 잡을 때 약간씩 굴곡을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복잡하다 하더라도 외곽이 너무 깔끔하면 그림도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 방향으로 연필의 재료의 특성상 여러 방향으로 색감을 중첩을 해야 그림이 이제 편안하고 잘 보이겠죠. 일정한 힘으로 뭐 비비기도 하고, 연필을 뭐 예를 들면 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떤 느낌이 중요하냐면, 연필이 종이에 밀착된 상태 내에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일정한 힘으로 미끄러진다는 느낌으로 톤을 사용한다면 어느 톤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아셔야 톤이 잘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모를 때 그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소묘를 했는데 분명 어느 정도 필력은 이제 익숙해지고 형태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소질이 없다기보다 연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톤 연필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연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밝은 톤과 어두운 톤과 이런 톤들이 안 나오는 것인데, 이제 보통 학원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긴 더 어둡게 해야지, 여긴 더 풀어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얘기하고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여기는 내가 어두운지 아는데 이걸 내가 더 어둡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어둡게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그거는 그 학생이 어두운 걸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그 톤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필에 대한 사용법을 제대로 또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묘의 특성상 이 연필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톤이 굉장히 풍부한 그림이 되게 좋게 보이고 또 잘 그려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형태는 이제 형태를 보는 방법은 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형태가 이제 많이 중요하지만, 형태는 톤이 잘 나오면 연필을 잘 사용하고 자신이 있으면 조금 더 형태가 더 잘 나오게 마련입니다. 집중을 또 형태 쪽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필 사용법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미술학원 다닐 때 연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그리면서 이게 이렇구나, 이게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 그렇게 얘기해 주는 학원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선생님이 되게 잘 그리긴 하셨는데, 연필을 이렇게 써야 이런 톤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보면 그냥 몸으로 배어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못 해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자신이 걸음 걸을 때 왼발을 먼저 나가는지 오른발을 먼저 나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평생 한 뭐 수십 년 산 사람도 내가 왼발이 먼저 나가는지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지 모른다고요. 신경 안 쓰니까.
내가 살다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들은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서 이렇게 톤을 쓰고 이렇게 잘 그려지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잘 그리게 된 거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연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연필이 종이에서 밀착이 된 상태 내에서 일정한 힘으로 밀착되면서 연필이 사용돼야 톤이 잘 나오고 잘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을 때 학생들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톤이 나오니까. 자, 일단은 지금 계속 좀 미세하게 지금 명암도 살짝 이렇게 윗면과 밑면을 구별하면서 명암도 하지만 지금도 계속 색깔 구별을 하는 거죠. 일단 색깔 좀 어둡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계속 색깔 구별하면 됩니다. 사실 오이는 이렇게 색깔 구별하고 덩어리만 살짝 주면 끝나요. 끝나는 물체라 크게 뭐 어려운 물체는 아니에요. 물론 자연물이기 때문에 미세한 굴곡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윗면을 색깔로 구별할 때 내가 이쪽 아랫부분보다 더 진하게 보이진 않게끔 진하게 보일 것 같으면 멈추고 좀 아래쪽을 좀 더 진하게 색깔들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겠죠. 과감하게 계속 깔기만 하면 색깔들이 다 비슷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색감을 좀 쪼개면서 변화를 주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밝고 중간 어둠이니까요. 경계니까 이런 데 좀 더 진해야겠죠. 사진보다 보이는 사진보다 좀 더 어둡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사진보다 좀 더 밝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일단 색깔은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조에 따라서 구조라는 건 꺾이는 정도인데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색감은 좀 연출을 해줘야 돼. 형태는 보이는 대로 그리되 어둠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는 대로 그리되 우리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그린 사람이 이제 연출을 좀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명암을 좀 주면서 여기는 이제 아주 밝은 연두색이지만 아주 밝은 색깔이라 굳이 뭐 기본 색감을 깔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좀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색깔에 맞춰서 덩어리를 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밝은 톤은 연필을 붙인 상태에서 연필 무게로만 움직여야 돼요. 자, 한번 여기 보시면 아주 이쪽 좀 아래쪽을 잠깐 보시면 자, 제가 아주 밝은 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자 1번, 2번 좀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1번, 2번 어디가 더 어둡게 보이죠? 1번이 좀 더 어둡게 보여요. 그 이유는 촘촘하게 칠해서 그래요. 하지만 선 한 가닥 한 가닥을 봤을 때는 선 한 가닥 한 가닥은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색깔이에요. 하지만 이게 더 어둡게 보여요. 이게 좀 밝게 보여요. 그 이유는 이 사이사이에 간격이 있죠. 흰색 그 여백이 있어요. 간격. 그러면 그래서 이 흰색과 이 선과 색깔이 섞여서 요 색보다는 좀 밝게 중간 톤으로 더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밝은 톤은 너무 촘촘하게 칠하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밝은 톤을 표현할 때는 좀 선의 간격을 주면서 이런 것들이 좀 미세하게 겹치면서 미세한 색감 변화로 밝은 톤으로 색깔을 표현을 해줘야 그림이 밝게, 그리고 좀 이렇게 톤이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이로 보시면 제가 오이를 할 때, 밝은 톤을 할 때는 너무 촘촘하게 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선의 간격을 주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왜 너무 촘촘하게 하면 답답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연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렇게 나오는지 그거를 경험으로 알기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하나 알고 얘기해주는 거에 따라서 그 얘가 그림이 하루아침에 틀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방향을 잘 잡고 그거를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그림이 잘 그리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 방향을 잘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연필로 우리가 소묘를 그리기 때문에 연필에 대한 사용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집중을, 속도가 안 나는데. 자, 계속 이제 형태를 잡고, 기본 색감을 깔고, 명암을 구별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좀 더 색깔을 좀 더 진하게도 진행하다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색깔을 맞추다 보면은 어두운 데가 좀 더 더 어둡게 해줘야겠죠. 어둡게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가장 가까운 부분의 어둠을 빨리 치고 나가야 다른 데의 어둠이, 다른 데도 빨리 거기에 그 색감에 맞춰서 진행이 되겠죠? 그림은 그리다가 이제 학생들을 시키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리다가 이제 표현이 잘 안 되고 하면 톤도 뭉치고 그리기 싫게끔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림은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을 하나를 제대로 그릴 때, 하나를 제대로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췄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정리를 좀 했다라는 개념까지 그림을 좀 빨리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리다가 말고 이러면 늘지가 않아요. 천 장을 그렇게 그리더라도 한 장을 제대로 그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한 장을 제대로 그림을 그릴 때 좀 제대로 하나를 인내를 가지고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릴 때는
그렇게 또 그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다시 그리고 싶어도 그걸 다시 그리기보다는 그리던 거를 수정하려고 수정을 하면서 그림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혼자 그림의 양이 굉장히 많이 그려봐야, 만약에 뭐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시험장에서 그만큼 그려요. 학생이 학원에서는 이만큼 그렸는데, 나는 시험장에서는 엄청 많이 많이 그려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린 만큼 이상을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니면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완성도나 퀄리티 있게끔 그거를 저희가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릴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여러 번 방향으로 겹치는 이유는 색감이 이제 잘 쌓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고정된 색감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연필은 여러 방향으로 겹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 방향으로 겹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겹치면서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알고 그려야 응용도 되고 그림이 이제 빨리 늘겠죠. 자, 보면 색깔들이 있지만 이런 색깔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좀 어둡죠? 이게 덩어리감을 줘야 되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동영상 강의를 찍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내고 이런 환경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걸 편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웬만하면 이제 자주 올리려고 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촘촘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약간의 마무리할 때는 좀 이렇게 색감을 약간 선 느낌을 좀 주면서도 마무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빽빽하고 촘촘하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으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선명하게 하기, 포토샵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정할 때 그 선명하게 하기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선명하게 누르면 딱 선명해져요, 그림이. 그 이유는 그 사진을 미세하게 다 쪼개는 거예요. 선으로, 미세한 선으로. 그럼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명한 느낌을 주려고 할 때 연필 그 그림에 약간의 이런 선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뒤쪽은 선 느낌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뒤쪽이 튀어나와 보이거나 선명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다 알고 그리면 그림들이 어렵지만은 않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림들이 좀 답답하고 그런 거죠. 자, 여기 이제 OEA가 오돌오돌하게 뭐가 이렇게 돌기가 같은 게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동그란 것들이 이제 구의 반구 같은 거, 구의 반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 내에 있으면 이쪽이 좀 어둡겠죠? 이쪽은 좀 밝고, 그래서 밝고 약간 어두움, 이런 느낌으로 살짝 느낌만 주면 이런 것들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굴곡들이 좀 재미가 있어야 또 그림도 재밌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외곽이 깔끔하게만 닫으면 그런 질감 느낌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명암 정도 느낌만 줘도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체 느낌,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반대쪽을 살짝 명암만 묶어도 이런 이렇게 입체 느낌이 나겠죠. 일단 보이는 대로 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뭔가 입체 느낌을 내기가 힘들면 우리가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둡겠구나. 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도형인 육면체, 원기둥, 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원리를 배우는 거죠. 원리를.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면서 우리가 표현도 하지만 다 비슷하게 보이면 우리가 구조도 좀 생각을 해서 구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약간의 색감의 조절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색감을 칠할 때 이 주변하고 좀 어울리는지 칠하면서 계속 좀 확인도 하고, 여기 이제 어둠이죠. 명암. 여기 좀 한 번 더 묶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닿았을 때는 그림자를 좀 어둡게, 가깝고 머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톤 조절은 좀 해줘야겠죠. 가까운 부분이 좀 어둡고, 물론 어둠이나 이런 데 먼 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비벼도 됩니다. 가까운 데 말고 이렇게 먼 데나, 먼 데는 좀 뿌여니까. 그리고 손가락으로 비비는 톤은 연필로 좀 낼 수 없는 톤들이 많아서 어두운 톤이나 좀 먼 데는 좀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비비면서요 톤을 조절해도 그림이 좀 더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오이를 그리면서 제가 그 소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다 이 오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이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그리더라도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를 제대로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여러 방향을 겹쳐야 되니까 오이가 이렇게도 돌아가니까 이런 선도 많이 써줘야 돼요. 근데 쓰고 싶은 선 위주로만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게 되니까 항상 좀 여러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좀 이렇게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골고루 써줘야겠죠. 골고루. 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지워주면 되니까요. 네. 딱 맞춰서 칠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 넘어가도 돼요. 그러고 나서 지우개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 넘어가는 걸 막 되게 못 견디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리고 좀 진한 부분들은 지우개 한번 눌러서 해주고. 자, 이런 데도 이 연필을 밀착 친 상태에서 이렇게
밀착시킨 상태 내에서 일정한 힘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연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띄면서 하면 힘 조절이 안 돼요. 띄면서 하는 습관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매를 할 때 좀 이렇게 붙인 상태 내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소면은 계속 손을 댈 수 있는 그림 진행할 때 내가 계속 손을 댈 수 있는 그림 좋은 진행이에요. 진행을 한 그림이겠죠. 계속 손을 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림 그리다가 선생님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더 되면 종이가 막 빵꾸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림이 진행이 잘못된 거예요. 톤에 대한 진행이. 계속 쌓아질 수 있는 톤이 계속 쪼개지고 계속 쌓아지고 이렇게 연필을 써야 진행을 잘 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 명도 단계,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단계를 한 200단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매를 그릴 때 내 그림에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최소한 200단계까지 못하더라도 단계를 굉장히 많이 쪼개게끔 다양한 톤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림이 되게 좋겠죠. 톤을 계속 쪼개는 게 묘사예요. 묘사. 명암이 밝고 어둠이죠. 양감은 밝고 중간 어둠이에요. 입체감이니까 덩어리감. 그리고 묘사는 그 덩어리감을 계속 쪼개는 거. 그게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끝내는 계속 색감을 쪼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색감을 계속 쪼갠다는 개념인데 학생들은 막 하다 보면 계속 발라버리니까 계속 색감들이 중간 톤도 그렇고 색감들이 다 비슷해. 비슷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림 단조롭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에 감동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양한 톤을 구조에 따라서 색감을 쪼개고 색깔에 따라서 색감을 많이 쪼개고 그리고 좀 다양한 톤으로 그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림을 굉장히 늦게 넣은 편이에요. 어떻게 연필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림에서 계속 스스로 이제 터득하게 된 건데, 이런 정도,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그림을 빨리 그렸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나,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글도 남기고 해서 제가 이제 힘을 내서 좀 하긴 하는데 좀 지속적으로 동영상 강의가 잘 안 올라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어둠 안에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둠하고 밝고 어두운 경계 부분에 이제 묘사가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가까운 부분의 어둠은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약간 너무 선명하기보다는 나눠진 듯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어느 정도 뭐더 계속 손대면요, 여기서도 사실 뭐 두세 시간 이상 더 손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상 좀 여기 좀 분위기 맞춰주고 앞에 조금 건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해하더라고요. 그 계속 길어지면 솔직히 할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자, 가깝고 좀 어두운 부분이고 하니까 좀 더 색깔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좀 해야 될 게 계속 보이는데 일단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가 있죠? 그러니까 형태 우리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그 형태를 볼 때는 요거만 신경 쓰면 돼요. 기울기, 그리고 길이, 간격.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기울기, 길이, 간격만 신경 쓰면 되고요. 아니면 뭐 수직, 수평, 뭐 물체 수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디쯤 닿는지, 뭐 수평으로 했을 때 여기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위치가 닿는지, 뭐 기울기, 여기서 수평으로 했을 때 얼마큼 올라갔는지, 뭐 이런 거죠. 수직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는지, 이런 게 기울기죠. 형태에서 가장 나가기 쉬운 게 기울기예요. 기울기만 잘 잡아도 크게 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길이, 여기서부터 이 정도 길이, 여기가 길이와 여기의 길이, 이 폭과 이 폭의 간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길이, 간격, 수직, 수평, 이 5개만 신경 쓰면 형태는 계속 비교하면서 신경 쓰면 형태는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형태를 잡았습니다. 이제 잡고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오이가 좀 단조로워지긴 했는데 일단 이 원리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자, 일단 형태를 잡고, 그리고 이런 이렇게 연한 색깔과 진한 색깔 있죠? 색깔 구별을 해줍니다. 색깔 구별을 해주면서 명암을 먼저 구별해도 되고요. 명암을 또 구별하면 또 색깔 구별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구별을 해주고, 그것들을 이제 가까운 부분의 어둠들을 빨리 치고 나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또 이제 색깔을 맞춰줍니다.
또 다시 앞에서 또 기본 색감을 또 올려주면서 또 명암에 대한 색깔을 또 올리면서 또 뒤로 가면서 또 한 번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진행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연필, 톤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하신다면 물론 이 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물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